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또 1년 동안 함께 해야 될 동료인데, 이거 혹시 하기로 결정할 때 본인 스스로 했어요? 아니면 집에서 남편이 가라고 하니까 왔어요? 아마 다양할 거예요. 이걸 선택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갈수록 연령층이 젊어져. 여기도 보니까 그러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32회 시험에 역대 가장 많은 한 40명이라도 4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수능생이 50만이에요. 수능이.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응시생이 40만 명. 앞으로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 인원은 늘어서 곧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성인 남녀에게 아마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응시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장롱 면허가 많다. 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언론 보도에서 많이 까는 게 많죠. 굉장히 마치 우리가 어떤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조금 편법적인 걸 동원하여 이렇게 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 어때요? 법규에 맞게 양심적으로 다 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부각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이 업계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이것을 조금 자중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도 자,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가 한 3번 정도 찾아온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3번 정도 찾아오는 이 기회 중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걸 만약 잡았을 때 보통 이제 우리는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이제 뭐 좀 보기 좋게 포장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에게 많은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성공으로 가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3번 정도는 찾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자, 그 말처럼 한 3번 정도 찾아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내 인생에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3번 중에 한 번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 말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그럼 기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는 몰라요. 나중에 내가 이제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아, 그게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기회를 붙잡기 전에는 그게 나한테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인지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게 포장된 말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제 이걸 보느냐? 저기 유럽에 가면 어느 한 국가에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어요. 기회의 신. 그 기회의 신은 이제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좀 독특해요. 앞머리는 무성하게 이렇게 있어요. 앞머리는. 그런데 뒷머리는 없어요. 대머리에. 자, 그렇게 이제 사람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걸 무슨 의미냐? 자, 이 기회의 신이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의 신이 점점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머뭇거리게 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게 돼. 그런데 이제 점점 기회의 신은 다가와요. 다가와서 이게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제 내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이제 막 지나가는 순간에 아, 이게 기회구나. 뒤늦게 판단하고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머리끄댕이라도 어때? 잡아야 되는데 뒤통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의 신이 내 옆에 지나는 순간 머리끄댕이라고 잡으려고 했는데 아, 대머리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 참 재미있게 표현했죠. 유럽의 어떤 국가 이 동상이 있대. 자,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요, 일단 기회란 기회는 다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기회란 기회는 다 붙잡다 보면 그 중에 내 인생에 3번,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이거 못해 우리는. 왜?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기회 이거라도 제대로 포착을 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시험 공부
이것도 여러분한테 어떨까요? 네, 이것도 기회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를 통하여 여기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아마 부동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지식입니다. 내가 이 자격을 취득해서 이 중개업계에 종사한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지식을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또 그동안 내가 몰랐던 관심이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하나 우연찮게 그냥 흘려보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들어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경제 뉴스를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도 모르게 설거지할 때 이렇게 딱 귀에 꽂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랄지 이런 것들 어때요? 듣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흘려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어때요? 이거 괜찮은데 우리가 분석을 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일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예기치 않게 어때요? 우리가 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예요. 자, 이 공부 자체도 어때요? 실은 지금 여러분 이 나이대에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 이 자체도 어때요? 쉽지가 않아. 그러잖아요. 자, 평균 보니까 한 30에서 40이 평균 나이에요, 지금. 자, 30, 40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때요? 소중한 시기 아니에요? 우리가 100세 인생이다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30대까지 젊은 층에 이제 속하고 40대, 50대 그러는데 이 시험에 가장 많이 응시하는 연령대가 40, 50 그래요. 그런데 이 40, 50이라고 하는 연령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예요. 10대, 20대 1년하고 60대, 70대 1년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달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1년 동안 노가대 뛰어도요. 1년에 수천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내 황금기에 1년을 뚝 떼어내서 이 공부를 한다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 결단도 일단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건데 이 공부 자체도 훌륭한 기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회를 붙잡았어. 자, 그럼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얻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은 아직은 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분야, 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또 체계적으로 배우게 돼요.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서 다루는 내용이요.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내용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요. 후회되지 않고 이 1년 나 그냥 소모되었다.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정말 알차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걸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한테 달렸어. 자, 이제 학원에 왔어요.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결단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절대 이 공부는요, 후회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고 선택한 이것도 하나의 기회고, 또 이 공부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1년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각오도 좀 새롭게 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쉽고 편하다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좀 어렵고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이걸 땄을 때 자부심도 느껴지고 뿌듯하고 그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잘 참고 1년 동안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소개하고 앞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합니다. 2차 과목. 그리고 홍덕기입니다. 자, 이 사진 보니까 어때요? 15년 전 사진. 최근 사진인데 미처 못 바꿨네, 제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스크 벗으면 같아요? 한번 보여줘요? 자, 같아요. 뭐만 달랐냐? 헤어스타일만 제가 조금 파마하면서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네. 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33회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든지 이래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막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이 그래 덮어놓고 하면 된다 그러는데 뭘 덮어놓고 해? 펼쳐놓고 해야 돼. 자, 우린 책을 펼쳐놓고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냥 쌍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공부해. 엉덩이 종기 나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할 공부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이 공부는 무슨 공부냐? 시험 공부예요.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는 시험에 맞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면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냅다 공부만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지쳐서 떨어져 나가.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히 잡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방향. 그럼 이제 그 방향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시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네. 자, 그럼 먼저 제 자신을 소개하자면 제가 이제 이 강의한 지 좀 오래됐어요. 제가 15회 시험 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베테랑 강사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많이 쓰고 또 강의도 많이 이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특성이랄지 이런 것도 잘 알고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 또 시험에 대한 노하우 또 시험은 우리가 스킬이 필요해. 테크닉. 자, 학문은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좀 암기할 거 암기해야 되고 또 어때요? 문제를 풀 때 그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만 제대로 알아도 평균 10점이 좌우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 노하우랄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전수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강의 경력 있는 베테랑이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자, 아마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자, 여기 보시면 노후 대책 마련으로 최고의 자격증이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많이 공부하는 게 대부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응시생이 40만이나 돼. 우리 학원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나와서 시험을 보나? 다 그런 사람들.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요즘 직장은 정년이 있잖아요. 제 후배도 10월 달에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했더라고. 이제 51세인데. 좀 건강도 안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일찍 했는데 요즘 힘들어. 그러니까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어때요? 명퇴로 나와야 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애는 셋이나 되는데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 1학년이고 둘째, 셋째 이제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현실이 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증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노하우를 쌓아서 이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정년이 없는 그런 이제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또 여성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 업계에 여성분들이 많죠. 봐봐,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 압도적이네. 지금 여기도 비율이 거의 80% 정도가 여성분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여성분이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합니다. 방을 보러 가요.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꺼려해.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있고 그 아내가 아이와 이제 집에 있는데 남자가 방 좀 보러 왔어요 하고 문 열어달라면 어때 요즘은? 막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오히려 적합하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또 여성분들이 섬세하니까 꼼꼼하게 잘 얘기도 하고 설명을 잘 하고 그럽니다. 또 이제 우리가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업종을 겸하여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종사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요.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금융업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임대업, 또 우리가 분양권 전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분양을 받는 그 분양 시장 이것도 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종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개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부동산의 다양한 분야를 여러분이 겸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폭을 넓혀서 보다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격이죠. 또 경매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그랬는데, 자 여기서 매수 신청 대리라는 말은 뭐냐? 경매 참가하는 걸 매수 신청이라고 그래. 내가 그 부동산 사겠습니다 라고 경매 참가하는 거, 그것을 대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락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법률 지식도 없고 절차도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인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참가해서 경락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 받아요. 또 이거 할 수 있어요. 원래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변호사들만. 그러다가 법무사들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업을 한다 그러면요,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변호사법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남 대신해서 경락을 받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때요? 이 업계 종사하다 보면 부동산 전문가적인 안목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목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괜찮은 물건 경락받아도 돼. 그러니까 부동산 지식이 있고 부동산 보는 안목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투자 목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남 소개시켜 주느니 그 알짜배기 물건을 어떤다? 내가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 제가 보니까 여기 젊은 층이 꽤 많네. 자, 부동산 관련 기업에 취업했을 때요, 우대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 학과 출신들 있잖아요. 대학교도. 그이들요, 방학 때 공부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자격을 취득했을 때 나중에 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취직할 때 가산점 붙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들도 꽤 많잖아요.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 따로 오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혜택. 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요, 이걸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자,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유익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어요. 예전에 한때 우리 재테크가 한참 유행했을 때, 그래서 시중에 그 재테크와 관련된 책자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전수해주고 싶어서 서점에서 그런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참 인기 있었던 책이 뭐였냐면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자가 20대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해서 100억대 부자가 된 사람. 자기 노하우를 책에다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자, 부동산 분야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지식, 항목을 20개 딱 언급해 놓고 당신은 여기에서 몇 개 정도 알고 있는가?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놀라웠어요. 왜? 저는 다 알아. 그 20개 항목을. 왜? 이 중개사 시험 공부에서 다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이며 공법이며 등기, 공시세법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동산 지식을 알고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엑기스와 같은 지식을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하면서 다 배우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업에서 중개만 한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것은 극히 일부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분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지식을 알고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인지 필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집 사고 팔고 한두 번 해요 안 해요? 또 임대차 계약 하잖아요. 2, 3 몇 번 다녀보잖아요. 근데 그 계약과 관련하여 자 한두 푼도 아니에요. 매매대금, 보증금 꽤 우리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기당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꽤 많아요. 꽤 많아. 근데 제가 그런 상담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나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사기친 사람이 나빠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사기를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몰라. 자, 근데 바로 그 지식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만 있어도요. 앞으로 사기당할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 아직도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래서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공부 제대로 해놓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먼저라고 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들. 자, 그래서 이 공부 절대 여러분 후회될 공부 아니고 1년 투자했을 때 투자에 비하여 얻는 게 몇 갑절이라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왕 할 거 열심히 합시다. 네, 이제 후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선택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제가 이거 작년 신문에서 스크랩한 거예요. 신문에서.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한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자, 은행권에서요 부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뭘로 기준하냐면 현금으로 10억 이상 있는 사람 이걸 기준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현금 10억 이상 보유. 그럼 그 부자들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고 이걸 돈을 굴리는지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인데 여기 보세요. 보통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험 이런 거.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고 뭐예요? 유동성 자산, 현금 그 자체.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 적금식으로 집어넣고 수시로 찾고 다시 넣고 한 유동성 자산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터무니없이 막 주식에 몰빵하고 이러지 않아요. 정말 젊은 애들이 혈기에 그냥 몰빵하는 거지. 그 몰빵한다는 거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학교로 시간에. 부자들 보세요. 여기에 올인 안 해요. 오히려 비중이 클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현금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금.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어디가 이자가 0.1% 더 준다더라. 바로 뺏어 옮겨요. 요즘 금리가 어때요? 얼마나 낮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은행에서 금리를 높여서 특판한다. 우리 특판이란 말 들어봤죠? 1년에 2% 주겠다? 2.5% 주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거 얼마 안 돼? 우리는 가진 돈이 없으니까 얼마 안 돼. 100만 원에 2%면 2만 원이에요. 1억에 2%면 200만 원이에요. 10억에 2%면 2천만 원. 봐봐. 금액이 많은 사람은요. 0.1%도 이렇게 확 벌어져, 금액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걸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주식이나 이런 변동은 너무 커, 위험 부담이. 자,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보세요. 이게 더 많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자, 자기 소유, 거주하기 위한 주택이 이것도 가장 커요, 비중이. 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이 집을 산다고 해요. 자, 의식주 목적으로 내가 생활하는데 쾌적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을 가장 먼저 여러분은 꼽아요? 아니면 이 집이 집값이 오를 거다 이걸 먼저 봐? 대부분 우리 어때요? 이게 집값이 뛸 건지 이걸 제일 먼저 보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집을 구할 때 내가 생활하기 편리한 이건 아니에요. 이게 뛸 거냐 안 뛸 거냐 이걸 제일 먼저 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부동산. 집도 투자 수단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똑같아.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보고 타고요. 그 다음에 거주의 주택. 우리가 요즘 세컨하우스 이런 말 하잖아요. 오피스텔이랄지 또는 이제 뭐 전원주택이랄지. 근데 이제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집이 훨씬 많겠죠. 누구 명의로 해놓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투자 수단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빌딩이나 상가. 이게 일명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요. 수익형. 그래서 이제 이걸 보유하고 임대를 해줘서 거기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자,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나 임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왜냐? 개발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오래 묵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내기보다도 여기가 개발 제한구에 묶여 있는데 풀린다더라. 그럼 그때 이제 땅값이 튀니까. 그럼 그때까지 어때?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와 관련해서 세금 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일반인들은 토지 투자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부자들, 세금 내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익은 굉장히 크죠. 만일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이렇게 현금 자산보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물론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투자도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쪽에 해야 돼? 부자 되고 싶으면 부동산 지식을 모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시험 공부가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그 기초 지식을 쌓는데 그것도 엑기스로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굉장한 유익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여주잖아, 통계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자, 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떤 사람이 할 거냐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접수 현황을 봅니다. 이게 이제 21년, 올해 접수 인원이고, 이거 작년 접수 인원인데, 자, 작년보다 월등히 많아졌잖아요. 여기 25만 명, 여기 15만, 합치니까 40만이 넘어. 올해 40만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유별나게 역대 최고치, 해마다 갱신을 하는데 역대 최고치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험 응시 인원이 작년에 비해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바뀐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등수로 자른다더라. 그 전에 얼른 합격해야지. 뭐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접수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르겠어. 그러면 당장 이게 바뀌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나중에 상대평가로 바뀌는 게 좋아요? 안 바뀌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공부 합격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합격한 다음이라니까. 자,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그렇지, 바뀌어야 돼. 자, 상대평가로 바뀌어야 돼? 아니면 시험 자체를 없애야 돼? 없애야 돼. 맞아, 없애야 돼. 우리까지 합격하고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얼른 합격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참 많이 접수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게 왜 안 나와?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나와. 자, 연령대별로 이제 접수 인원을 봅니다. 자, 올해 32회 시험 봐봐요. 자, 40대가 31%, 그리고 50대하고 30대 28% 그러잖아요. 30대가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아, 요즘 취업 젊은 친구, 30대면 요즘 어때요?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이렇게 많이 응시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30, 40, 50대가 가장 이름이 많잖아요. 원래는 이제 40대, 50대 항상 제일 많았는데. 자, 그래도 어때요? 여전히 40대, 50대.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 한 나라를 이끌어갈 중추 세대가 바로 40대, 50대인데 이들이 나중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이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이게요.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남들도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들이 이렇게 많이 응시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성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꽤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많아요. 여성 비율이. 자, 1차도 봐봐요. 이 비율로 봐봐요.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7대 3 이랬는데 지금 거의 이제 5대 5로 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거의 점점 더 여성분들만. 아마 앞으로는 역전될 거예요. 여성분들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또 이거예요. 아마 남자분들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선호하고 또 의뢰인들도 여성분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쉽게 집을 방문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거 해놓으면 절대 후회되지 않은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률 이제 봐보겠습니다. 합격. 자, 우리 32회 시험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0일에 작년 시험을 가지고 통계를 한번 봐봐요. 그럼 이제 연령대별 합격률을 보니까 이제 40대가 작년께 이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50대가 30대보다 많았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자, 50대가 합격률이 높고 아까 올해는 30대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아마 30대 합격률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통계 자료를 보면. 근데 이제 작년 걸로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50대가 응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 합격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3, 4, 50대가 합격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리고 60대, 70세도요. 의외로 많아요. 이거 이제 퍼센트를 하니까 그러지 이것도요. 1000명대 넘어요. 1000명대가.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는 이분들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 정년퇴임하고 소일거리로 하던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 자격이 되면서 이제 이들이 뛰어들어. 자, 그러면 30대, 40대, 50대면 연령층도 젊고 또 학력도 어때요? 대부분 대졸이에요. 고학력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불만이 많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직업에 젊은 애들이 말이야 와서 우리 힘들게 하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쏘일거리를 하던 그런 직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도 전문 자격화해서 부동산 중개 전문가들.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시면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법률 관계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래가 어때? 사고가 생기면 돼야 안 돼? 사고가 터지면 전 재산 잃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종이다 이거 이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근데 언론에서는 니네 하는 게 뭐 있냐? 그냥 계약서 한 장 써주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먹냐 이러는데 모르고 한 소리예요.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아직도 형편없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 요율이. 근데 이제 모르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비난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제 선진국화처럼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먼저 우리 시험은요, 자, 매년 1회. 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법조문에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이제 두 번도 본 적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1차와 2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원래는 이제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출제 방식은 과목당 40문제.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죠. 자, 그리고 이제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가 이제 부동산 학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그리고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가 1교시, 2교시로 나눠졌어요. 이거 최근에. 예전에는 이거 구분 없이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시험을 치렀는데 과목은 3과목으로 돼 있어요. 우리 중개사, 법령, 실무와 공법. 그리고 이걸 합쳐서 한 과목으로. 그래서 이제 3과목인데 이것을 예전에 그냥 50분씩 해가지고 150분을 봤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150분을 본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걸 쪼갠 거예요. 그래서 1교시, 2교시로 나눈 거예요.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1교시에 우리 중개사 법령과 공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과 세법이 2교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과목당 40점은 넘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과락 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균 얼마가 돼야 된다? 60점이 넘어야 돼. 자,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우리 한번 50대, 자, 여기 50대, 60대 되신 분들. 요즘 젊은 층은 이제 그렇게 점수를 안 했을 거예요. 자, 예전에 50대, 60대 우리 학교 성적 수, 우, 미, 양, 가 이랬죠. 자, 수가 90점, 우가 80점, 미가 70점, 양이 뭐예요? 60. 그리고 가가 마지막. 수, 우, 미, 양가 양. 자, 성적표 양 받아오면 부모님한테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잖아. 이거 회초리 맞을 점수야. 그런데 회초리 맞을 점수만 받아도 합격이에요, 우리. 우리 요즘 수능 세대 1등급, 2등급 하는데 이거요? 4등급, 4등급. 자, 이 정도만 맞아도 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럼 버려도 돼요. 그걸 내가 다 알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조금 이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지 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시험을 이제 우리가 치르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한 우리 중개사법 이제 살펴봅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은요. 자, 크게 이제 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령은요. 다시 두 개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자,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법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 다시 또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원래 이게 다 법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쓰는데 그냥 이걸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뭐 하랴? 신고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다운계약서 써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규제 강화 차원에서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니네들 따로 신고하고 또 허가받아야 되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 다 사버리면 어떻게 돼? 한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 많이 사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개발한다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파헤쳐 돼버리면 국토 훼손도 훼손이지만 우리 내국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따져보자 이거예요. 함부로 취득하지 못해.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유명하죠. 자, 토지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뭐해라? 허가받아라. 왜냐?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어때? 생산적인 목적으로, 실수의 목적으로 활용해야지. 이걸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규제가 있는데 그 많은 규제 중에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이에요. 법령. 자, 그리고 이제 실무는요. 자, 실무는 그럼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가 일반적 실무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 실무다.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데 이건 뭐 이론적인 건 아니고요. 아니, 실제적인 이런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적 실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중개 의뢰를 받잖아요. 자, 사무실 오픈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의뢰인부터 의뢰를 받아. 그 의뢰받은 물건을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우리가 하는 활동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다 배울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 실무 그래.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의뢰인부터 의뢰를 받아. 그럼 이제 의뢰인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우리와 계약이 체결돼요. 당신 이 물건 내 대신 알아서 계약 좀 성사시켜 주세요. 이거. 그래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우리가 중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그 의뢰받은 물건, 자, 주택이라고 해봅시다.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그럼 이걸 사겠다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특징이나 장점 이런 브리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든다, 계약하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이런 것도 써줘야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일반적 실무고요. 개별적 실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중개하면서 알아야 될 개별 법률들이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보호법. 자, 우리 주변에 자, 주택이나 상가, 우리는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인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동등한 입장이 돼야 안 돼. 가진 자가 보통 자기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소위 임대인들이 자기 유리하게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임대할 때 이 법이 어때요? 적용이 되니까 이 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개하면서 알아야 될 개별 법률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실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자, 명의신탁하면 돼요, 안 돼요?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걸 분산시켜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이전해 놓는 거. 이런 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이거 탈법 목적으로 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라 해서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경매나 공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별 법을 배우는 걸 이제 우리가 개별적 실무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실무 파트에서는요. 여기서는 주로 안 나오고 이제 법령하고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법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 실무, 이제 개별적 실무 그러는데 자, 이제 실무에 대한 비중과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비중이 어떠냐? 이제 이걸 이제 살펴봅니다. 자,
시험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3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나오냐면 7월 정도에 공고가 나와요. 자, 7월 정도에. 그런데 이제 그때 공고할 때요. 이번 33회 시험은 이런 비중으로 치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법령 파트가 70%고요. 실무 파트가 30% 내겠다 이래요. 근데 실제로 출제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법령이 합치면 뭐예요? 거의 85% 돼. 그리고 실무 비중이 뚝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5% 아니 5문제밖에 안 돼.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5문제니까 뭐예요? 4, 1은 4, 4, 2, 8, 약 15%가 아니라 12.4%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실무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이 법령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개정되어 추가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법령이 문제 내기도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제 비중이 자 이렇게 법령 파트가 많아집니다. 그럼 법령 파트가 많아진다 이 말은 오히려 우리한테 좋아요. 그래서 법령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만 하면 다 맞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이제 작년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이게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 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비중이 많이 출제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험, 32회 시험. 자, 항상 기본을 묻는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32회도요, 작년 31회처럼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고 분석이 돼요.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내용을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70에서 80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되는 거, 다 버려도 돼. 그 버려도 우리가 이 정도 나와.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도 우리가 어때요?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니까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다가 이번엔 좀 줄었는데 왜 그러냐?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와, 박스 문제 역대 최고로 많이 나와요. 보통 여러분 박스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오지선다로 물어보는 것보다 박스 처리해가지고 물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워하거든요. 근데요, 그것도 요령이 있어.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시험은 학문이 아니라 뭐다? 테크닉이다. 그러니까 이거 푸는 요령 제가 다 가르쳐 줍니다. 박스 문제만 골라서 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재미가 붙어서 이것만 골라서 풀고 있다니까. 그리고 다 맞아. 내용을 몰라도 답 찾아. 그런 노하우를 제가 가르쳐 준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면 이게 뭐냐? 우리 밥이야. 걱정. 그리고 여기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과목, 민법, 학개론, 뭐 공법 똑같이 적용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도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야. 이 시험은 1년 공부하면.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떨까? 어떤 사람일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1년 더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킬러 문제, 우리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란 말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맞추려고 하면 되냐? 아니야. 출제자가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맞추겠다. 문제 읽어볼 필요 있냐? 없어.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당신 출제하느라 고생했어요.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면 돼요. 운 좋게 맞으면 되고 안 그러면 틀려도 돼. 세 문제 틀려봤자 우리가 92.5야. 저금 점수 아니죠? 그 정도만 맞으면 돼. 욕심 부릴 필요 없어.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이번 어려웠다. 이런 문제가 5문제 나와도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10문제 나와도 어렵다, 안 어렵다? 10문제 나와도 안 어려워. 왜? 10문제면 25점이고 우리가 75점은 기본으로 맞고요. 나머지 한 번으로 찍어버리면 이거요. 3개 내지 5개 맞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테크닉이라니까. 시험은.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보니까 이제 상급이 11문제, 중급이 15문제, 하급이 16문제. 그래서 조금 어려워.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게 좀 어려워요. 틀린 것은 하면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옳은 건 하면 나머지 4개가 틀리잖아요. 찾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형태가 많다 그러면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22개 절반이 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하, 올해는 시험 난이도가 중상급 수준으로 조금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웠지만 나중에 여러분 공부 다 하고 이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다 맞춰. 수업 시간에 다 배우고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어렵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기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오지선다잖아요. 우리가 오지선다 지문을 개수를 다 파악했어. 근데 이제 박스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5개가 아니잖아요. 박스 안에 4개가 개수가 4개, 3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토탈 몇 개냐면 177개 지문인데 이 177개 지문 중에 이미 출제됐던 기출 지문이 122개예요. 그러니까 기출 비중이 얼마예요? 몇 프로? 69%, 거의 70%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분석만 잘해도 70점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 최근에 개정돼 추가된 거. 이거는 기출문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올해 신설된 거니까. 그러면 신설된 내용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만 정리해 놓으면 이거 80점 맞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 지문 분석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다 할 건데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32의 시험이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됐고요.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 한 것도 막상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게 접근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7, 80점 되는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잘 들어야 돼, 전략.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과목을 담당하니까 이제 2차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과목이잖아요. 각각 과락 40점은 넘어야 되고 토탈 평균 60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 첫 번째 안은요, 동등하게 다 60 넘으면 뭐 말할 것도 없지 좋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냐? 이거 어려워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과목이 나하고 잘 맞냐 안 맞냐 이 궁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쉬우니까 여러분의 점수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두 과목이 문제야. 이것은 공법은 분량이 너무 많아. 또 공시세법도 이거 합쳐서 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걸 합쳐서 한 과목이지만 배울 때는 따로따로 우리가 요일별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좀. 그래서 이 과목에서 점수를 60점 넘게 맞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럼 이거 60점 넘기 위해서 죽으라고 여기 붙들고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자, 제2안을 보세요. 차라리 실무, 우리 과목이 조금 쉬우니까 분량도 얼마 안 되고요. 여기다 점수를 좀 높이고 나머지는 조금 어때요? 낮게 맞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런 비중을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도 불안해. 왜? 사람마다 상대적인 게 있어. 공법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공시세법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비중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일 권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 중개사법의 점수를 가장 고득점으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꽈락을 넘기면 되는데 나는 공시세법이 나하고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쪽에 점수를 좀 더 맞게끔 치중하면 되고 반대로 나는 공법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치중해서 꽈락 하나는 좀 어느 정도 한 과목 정도는 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담당 선생님은 이런 말 하면 싫어하겠죠? 쉽다고 다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안배가 될 거예요. 나 그냥 이거 하나 버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 싫어. 그러니까 다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해서 시험장 가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분량 조절을 해서 적당히 버릴 걸 버리고 중급, 하급 수준만 내가 알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제풀에 지쳐. 그렇게 해서 2차 포기하고 올해 1차만 해야지. 이제 이런 사람이 나타나.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래서 안배를 적당히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제 세 번째 안이 어떠다?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나갈 거냐 이건데, 자, 우리 이제 지금 12월 달, 자, 인문강입니다. 한 달 동안에 앞으로 배워야 될 우리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한마디로 이제 훑어보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론 강의에 들어갑니다. 이론 강의 이제 우리가 자, 아니 11월이죠. 11월이죠. 아직 11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1월, 2월까지 가지고 이제 3개월을 거쳐서 이제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 3월, 4월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강의 2번. 그리고 이제 5월에서 6월에는 이제 핵심 요약.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요약집으로 이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론만 한 몇 번 정도 해요? 4번. 4번 정도 돌면 다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겨워서 막 결석을 해. 본인이 아는 것과 지겨운 것은 달라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지겹다고 하지 본인이 아는 건 아닌데 여기서 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 자, 본인이 확실히 아는 것과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실은. 안 해.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7, 8월. 자, 7, 8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 자, 문제풀이는 한 번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이론이 많지. 그러니까 이론 강의는 조금 여유있게 슬슬 하더라도 문제풀이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또 이때는 또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이제 10월 과정에 동형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이런 것을 합니다. 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또 특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달에 걸쳐서 3달에 걸쳐서 이론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라는 게 어때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하게끔 이렇게 한 번 정도 특강 정도. 그럼 이런 특강은요. 뭐냐? 보약 먹는 것 같아. 우리가 공부하다가 한 번쯤은 하루에 쫙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일종의 보약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도요.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특강까지 잘 하면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투리 시간 이런 걸 잘 활용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거 달렸어요. 이거 자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 혹시 은행에 공과금 내러 갑니다. 그럼 이제 자기 순번 기다릴 때 뭐예요? 중앙여성이나 뭐 레이디 옛날에 이런 잡지 많이 봤잖아요. 그거 보면 어때? 눈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죠. 눈배라 그 신세 한탄하게 돼. 어쩌면 나하고 달라 이렇게 모델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거 보면 기억나냐? 아무것도 안 나. 우리는 이때 암기해야 될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투리. 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런 자투리 시간만 활용해도요. 넘치도록 남아요. 그리고 암기는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머리가 맑을 때 공부해야 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딱 하고 책상에 앉아서 암기 1시간 하고 학원 가야지. 그건 그 황금 시간대야. 그때는 암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중요한 공부해야 되죠. 중요한. 암기는 자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예요. 암기는. 그리고 이제 1시간을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푹 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학원에 오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학원 스케줄 따라가는 건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그거 하는 게 이게 공부예요. 근데 학원 갔다 오면 공부했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것을 적어도 꾸준히 1시간 이상. 그리고 기출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학습. 자, 이것은 학원 스케줄 따라오면 해요. 저절로.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번에 69%잖아요. 거의 70%니까 이건. 그 다음, 될 수 있으면 암기도요. 소리내서 하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공부 방법론이에요. 자, 우리 암기는 소리.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소리내서 하는 게 암기가 훨씬 잘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복습은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예습보다 복습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몰라 내용을. 내용을 모르는데 예습을 할 수 있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습보다도 뭘 위주로 하자? 그렇죠. 복습 위주로. 그날 배운 거, 좀 이해 안 되는 거 동영상을 한 번 더 본다든가 아니면 질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학습 전략. 이게 실은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요즘 애들한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 관리, 이런 것들, 학습 목표 설정하는 거,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시간만큼 안 뺏긴다.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이 시간만큼.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스마트폰 이런 것도 꺼놓고 연락도 안 받고 이래야 돼. 자기 리듬이 깨져요, 리듬이.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낼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잘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령편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출제되니까 제가 이제 꼼꼼하게 수업을 할 것이고, 실무는 이제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건 이제 사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충분히 여러분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암기는 철저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어설프게 외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암기는 이제 우리가 암기 비법을 가지고 외우는데, 우리 수험생의 특징이 뭐냐? 암기 비법은 다 외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어. 사부, 결격, 이양, 정상 이렇게 외워요. 우리 수험생들 다 외워. 사부, 결격, 이양 다 외워. 시험 보면 몰라. 사부, 결격, 이양, 정상이 뭔지를 몰라. 거기서 못 찾아. 정말 안 돼. 그래놓고 외웠대. 그건 외운 게 아니에요. 자기 걸로 소화해야 돼. 그래서 사부, 결격하면 그게 어떤 걸 외운 건지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그것까지 해야 외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 공부는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로 경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실전 대비 훈련을 제가 다 시킬 것이고, 모의고사를 통해 자기 실력을 수시로 점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워왔는지 모의고사로 점검하는 거 중요해.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잘 안 해요. 일요일 날 나와서 모의고사 보자면 안 나와. 그리고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점수 안 나오면 쪽팔린다고. 근데 안 그래요. 그것은 쪽팔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단계가 어느 정도 이러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야 그 다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이거. 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모의고사는 반드시 다 응시하세요. 네, 꼭 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부족해. 점수가 안 나와. 그럼 특강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해야, 어때? 아까 보약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힘을 내서 다시 공부를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이 여러분에 맞춰서 가장 이상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면 돼요. 아까 우리 커리큘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 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도의식으로 이제 좀 PPT 활용해서 하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점수를 동시에 잡는다. 우리가 공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능생들은 밥 먹고 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짬을 내어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돼. 이제 그걸 감안해서 할 거예요. 감안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걸 감안해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합격을 하게끔 제가 인도를 해 갈 테니까 여러분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세 가지 뭐냐? 본인이 합격 의지가 있어야 돼. 난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교재, 좋은 학원 만나야 돼. 자, 이것은 돼 있어. 그 다음에 좋은 강사. 이것도 돼 있어. 이게 이제 문제네, 이게. 어때요? 의지 있어요, 없어요? 자, 합격에 대한 의지 있나요? 네. 자, 올 1년 한번 멋지게, 내년 이맘때쯤 우리도 한번 휘파람 불면서 자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서 그걸 성취했다는 거, 이런 건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시작할 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 본다는 거, 이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잘한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내년 이맘때 꼭 좋은 결과를 얻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기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실은. 그런데 그 기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붙잡았을 때 그 사람한테 행운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다? 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걸 붙잡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준비. 이 인생의 황금기 1년을 떼어내서 이 준비하는 기간이 헛되지 않게끔. 어때? 할 자신 있어요? 근데 해야 돼. 자, 돈으로 한 사람은 수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자, 이 준비를 제대로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추려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